70세 김한상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남짓을 받으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큰 금액은 아니어도 최소 굶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은퇴자가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1인당 월 136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 씨의 한 달 연금 수입 130만 원은 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물며 여가나 여행, 손주 용돈 등까지 고려한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겨우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정도의 돈으로 노후를 버티는 셈입니다. 김 씨의 통장에는 매월 말 연금이 들어오지만 곧장 빠져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부터 의료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까지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나면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식비와 교통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라 매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조차 부담입니다. 마트에 가면 달걀 한 판 값도 예전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고 반찬거리 몇 개만 담아도 금세 몇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쉽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돼 집에서는 웬만하면 두꺼운 옷으로 버티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지냅니다. 치과 치료나 안경 교체처럼 비교적 급하지 않은 지출은 일단 미뤄둡니다. 이렇게 아끼고 또 아껴도 다음 연금날 전까지 통장에 몇만 원조차 남지 않기 일쑤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지만 연금 인상률은 그에 못 미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정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지만 이는 근근히 물가 따라잡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약 65만 4천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3% 인상되어 약 66만 9천 원이 됩니다. 고작 몇 천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 사이 쌀, 채소 등 식료품값과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라 연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김 씨는 10년 전만 해도 130만 원이면 이것저것 아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공과금 내고 장 보면 남는 돈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주거 문제입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 자기 집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여건상 번번이 미뤄졌고 결국 노후까지 전세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계약 갱신과 보증금 인상 통보가 두렵습니다. 70대의 나이에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할지 모른다는 주거 불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집안일도 힘겨운데 혼자 지내다 보니 고립감도 커져만 갑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각자 살기 바빠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겠지만 교통비 몇 천 원도 아끼려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김 씨가 홀로 사는 작은 임대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집 안 한켠에는 간이 침대와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고 지팡이에 의지한 김 씨의 뒷모습에서는 쓸쓸함이 묻어난다. 그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 자신이 했던 선택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사실 김 씨도 은퇴를 앞두고 이로 어려울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60세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했고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 달에 130만 원만 있어도 아내랑 검소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여기며 노후를 낙관했습니다. 별다른 지병도 없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줄어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 부딪힌 현실은 그의 예측과 많이 달랐습니다. 살림은 예상보다 빠듯했고 뜻밖의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노후 자금은 줄어들기만 했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팍팍한 현실 속에서 김 씨는 문득문득 지난 선택들을 곱씹으며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 괜찮다고 여기며 내렸던 결정들이 막상 노후에 와보니 자신을 힘겹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김 씨처럼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어려울 만큼 빈곤하다는 의미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은 시대에 60세 전후에 은퇴한 뒤 2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노인들이 충분한 소득 없이 지내는 현실은 심각한 노후 파산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김 씨는 자신의 4가지 후회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두 번째, 후에 젊었을 때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은 것. 세 번째, 후에 내 집 마련을 시도했으나 결국 평생 전세로만 산 것. 네 번째, 후에 막내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 과연 김 씨 인생에는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후에 건강관리 소홀히 한 것. 돈도 문제지만 건강이 제일 속상합니다. 김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약 봉지를 붙들고 한숨을 쉽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혈압약과 당뇨약 등 여러 알약을 한 움큼 삼켜야 합니다.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아 진통제와 파스를 달고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긴 데다 최근에는 관절염까지 겹쳐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가까운 내과와 정형외과를 번갈아 다니며 처방전을 받아오는데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만 김 씨가 매달 병원 창구에 내는 본인 부담금과 약값만 해도 몇만 원씩은 좋게 됩니다. 혈액검사나 MRI 같은 검사를 받는 달에는 병원비가 10수만 원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70대 김 씨에게는 생활비에서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늘어가는 의료비는 비단 김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168만 원의 2.9배나 됩니다. 노인 부부둘이라면 1년에 약 982만 원을 의료비로 쓰는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생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노후 65세 이후에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쓸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고 3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는 경우도 35.9%나 됩니다. 반면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노인은 13.9%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인들이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며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김 씨의 경우도 여러 만성질환을 관리하느라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이 괴롭습니다. 날마다 약을 먹고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 생활은 활동 범위를 제한합니다. 당뇨 합병증을 우려해 식단도 신경 써야 하고 혈압이 높아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집니다. 무릎 통증 탓에 장시간 걷는 것도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근처 공원 산책조차 버겁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이 나쁘니 일할 엄두를 못 냅니다. 원래는 경비원 같은 일자리라도 해볼까 고민했지만 매일 병원 다니느라 시간을 빼기 어려운 데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돈이 부족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뭐라도 해서 벌 텐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었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합니다. 과거 회사에 다니던 시절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급히 분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때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로 풀었고 야근 뒤에는 동료들과 새벽까지 폭탄주를 기울이던 때도 많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귀찮다며 거르곤 했습니다. 40대 후반에는 과로와 음주가 겹쳐 직장에서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지만 며칠 쉬고 나니 멀쩡해져서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50대의 회사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으니 운동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설마 내가 당뇨까지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을 땐 크게 아픈 데 없으니 별일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 그리고 과음과 흡연이 쌓여서일까요? 60대 초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곧 이어 혈압약도 처방받게 되었죠.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는 몇 해 전폐의 작은 이상 소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활 습관을 고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몸을 챙길 걸. 김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이렇게 여러 병에 시달리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 쫓겨 건강관리를 뒷전으로 미뤘던 것이 두고두고 한스럽습니다. 지금은 뼈마디가 아프고 약값이 부담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 겪는 질병과 비용이 젊을 때의 관리 여부와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의학의 발달로 혈압이나 당뇨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큰 짐입니다. 김 씨는 오늘도 약 상자를 정리하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남은 삶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가꾸자. 더 늦기 전에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그의 첫 번째 후회는 우리에게 건강의 가치와 사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후회 젊었을 때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김 씨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13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것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거의 매달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의료비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비상금 통장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쓰기도 합니다. 그나마 몇 년 전 남은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비상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러다 몇 년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스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김 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큰 원인은 젊을 때 추가 연금이나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만 들고 있었을 뿐 그 외에 개인연금이나 별도의 노후 저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고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으리라 막연히 여겼습니다. 퇴직할 때 목돈으로 나온 퇴직금이면 노후 시작 자금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키우고 집세 내느라 여유자금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허덕이며 나중에 애들 다 크고 나면 그때 여유가 생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정작 김 씨는 이미 50대 후반,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김 씨처럼 국민연금에만 기대고 추가 준비를 하지 못한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한 응답자 중 국민연금을 마련했다는 비율이 6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43.6%, 부동산 운용 15.3% 순이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도 전체의 33.3%나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답변이 59.8%로 가장 많았고, 자녀에 의존할 생각이었다는 답도 35%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많은 노인들이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국민연금과 막연한 희망만으로 노년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김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주위에서 개인연금에 가입해두라거나 노후 자금을 미리 불려두라는 조언을 듣곤 했지만 그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넘겼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당장 아이들, 학원비 대기도 바빴기에 별도로 노후 자금에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세대에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현역 시절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현재 약 31.6%에 불과해 OECD 평균 50.7%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결국 은퇴 전 벌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연금액으로 노후를 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씨의 경우도 현역 시절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연금으로 받는 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추가 저축을 해두었다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퇴직 당시 김 씨는 회사를 30년 넘게 다닌 공로로 몇 천만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연금 상품으로 전환해 두었다면 매달 이자나 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급한 일들을 해결하느라 그 돈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남은 금액은 예금으로 묵혀두었지만 몇 년 새 생활비 부족분을 메꾸느라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남은 것은 국민연금 130만 원뿐입니다. 김 씨는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연금으로 돌려놓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비친 주변 동년배들의 모습은 더욱 씁쓸합니다. 직장 시절 함께 일했던 한 지인은 일찍부터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해 지금 노후에 매달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에 투자해둔 덕에 월세 수입이 연금만큼이나 나옵니다. 김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칩니다. 젊었을 땐 몰랐지만 퇴직 후에는 작은 수입의 차이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월 50만 원만 더 있어도 한 달 한숨 돌릴 수 있고 100만 원 더 있다면 하고 싶은 것도 조금은 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김 씨는 그때 조금만 아껴서라도 노후 자금을 더 모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물론 과거의 자신을 탓해봐야 소용없기에 김 씨는 최근 들어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해볼까 해서 남는 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통장에 따로 모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으는 돈은 불어나기보다 금세 생활비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 만약의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저축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간 저처럼 됩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와요. 김 씨의 두 번째 후회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는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 내 집 마련을 시도했으나 결국 전세로만 살았던 것. 김 씨는 노후의 주거 문제로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없고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줄곧 전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김 씨는 깊이 후회합니다.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다니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살 걸 하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사실 김 씨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0대 후반에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있었고 40대 초반에는 대출을 끼고 서울 변두리 빌라를 살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 보였고 금리도 높아 대출 부담이 겁이 났습니다. 언젠간 집값이 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주저하는 사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 그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집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신혼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전세로 지냈던 마포의 작은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가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무리를 해서 대출까지 받아 그 집을 샀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당시 2천만 원도 큰 돈이어서 쉽지 않았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집은 엄청난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평생 임차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원룸 월세부터 시작해 결혼 후에는 전세로 옮겼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살던 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여 갑자기 나가야 했던 적도 있고 전셋값이 올라 감당 못하고 더 외곽 지역으로 이사한 적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집들을 옮겨 다니는 동안 이삿짐 센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그때마다 아이들도 전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노후에 접어든 지금 김 씨 부부는 작은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빠듯해 일부는 월세로 전환한 반전세 형태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내느라 연금의 상당 부분이 나갑니다. 게다가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갱신 때면 마음을 졸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나이 들어 짐을 싸서 이사갈 생각을 하면 밤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떠들썩한 전세 사기 뉴스를 볼 때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통계를 보면 김 씨처럼 자가주택이 없는 노인 가구는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75%가량의 노인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 좋게 젊어서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지금 주거비 부담 없이 비교적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 주변에도 노후에 집을 가진 친구들은 주택연금 등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가며 한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며 노부부는 시골의 작은 주택으로 내려가 여유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김 씨는 씁쓸합니다. 정년이 지난 후 자산이 될 만한 내 집 한 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을 가진 노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거주 노인들은 적어도 매달 월세를 걱정하거나 이삿짐을 쌀 불안은 덜합니다. 반면 김 씨처럼 임대에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임차 거주 노인은 집주인의 임대 제공, 기피로 주거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령 세입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집주인에게 임대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집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 이상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 씨는 더욱 내 집의 필요성을 통감합니다. 실제로 작년 김 씨가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보증금이 더 낮은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집주인은 김 씨 부부의 나이를 듣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살다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다며 계약을 꺼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적잖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 들고 경제적 여유까지 없다 보니
주거 시장에서조차 외면당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돌아봅니다. 왜 젊었을 때 집을 사지 못했던 걸까? 당시에는 월급도 적고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무리하더라도 집을 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은퇴할 즈음 대출을 다 갚았다면 지금은 월세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집값이 오른 덕에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도 봤을지 모릅니다. 설령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주거 안정만큼은 확보했을 터입니다. 김 씨는 그때 좀 힘들어도 집 한 칸 마련했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텐데 하고 한탄합니다. 현재 김 씨의 희망은 늦게라도 주거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당장 입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되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작은 전세라도 구입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모아둔 돈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전셋집 계약이 이어지길 바라고 월세 부담을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는 매달 통장에서 월세가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날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해버린 일,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선택이 떠올라 후회가 밀려옵니다. 김 씨의 세 번째 후회는 안정된 주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노후의 안정망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내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무리한 부동산 투자보다도 계획적인 내 집 마련을 준비해두는 것이 노후 불안을 줄이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후회 막내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 김 씨의 마지막 후회는 가장 가슴 아픈 가족사와 연결됩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의 막내 아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산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의 막내 아들 당시 30대 초반은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숨기고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고금리 사채까지 끌었으며 버티다 결국 감당 못하고 폭력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밤 다급해진 아들이 김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그럼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김 씨는 밤새 뒤척이며 노후 자금을 지킬 것인가, 자식을 구할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며 망설였지만 아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곤 결국 남편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밤을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끌어모아 아들의 빚을 대신 정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빚은 무려 2억여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퇴직금으로 남아있던 돈과 은행, 예금을 깨고 부족한 금액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아들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아들새 삶 살게 도와주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이 새 출발할 수 있다면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김 씨의 바람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빚을 갚아준 뒤 한동안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으나 얼마 못 가 또 부모와 멀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나쁜 길로 빠졌는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소식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빚을 청산해준 지 1년이 넘도록 아들은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 부부만 노후 자금을 잃고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쓴 2억여 원은
두 사람에게 노후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서 김 씨는 전셋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고 월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해져 매달 적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자책이 밤마다 몰려왔습니다. 막내 아들을 향한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심정은 이해하지만 차라리 그때 아들에게 스스로 책임지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선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너무 퍼주니까 저렇게 된다는 쓴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김 씨 부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노후 대비를 갉아먹으면서까지 해결해준 자신의 판단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김 씨 같은 일을 겪은 부모들이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한 사례로 60대 B 씨 부부는 모아둔 은퇴자금 7천만 원을 30대 아들의 빚 변제에 쏟았지만 그러고도 아들 빚을 다 갚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떠안는 경우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금융 상담 현장에서도 자녀 채무 변제에 노후 자산을 모두 쏟아부었다는 사례가 종종 언급됩니다. 사실상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고 맙니다. 김 씨 부부의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막내 아들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지내는 듯합니다. 김 씨는 애써 최소한 내 아들이 파국은 면했으니 됐다며 자신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먹먹한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의 잘못을 대신 수습해주느라 남은 노년이 고달파진 현실을 마주하면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김 씨는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는 내 형편은 이렇다며 선을 긋고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젊은 부모들에게도 충고합니다. 자식 사랑도 좋지만 부모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해요. 막내 아들의 사건 이후 김 씨 부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자산은 마지막 보루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 씨의 네 번째 후회는 부모 세대에게 지나친 희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사랑과 책임감도 좋지만 노후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마무리 남은 삶을 위한 희망. 지금까지 살펴본 김 씨의 네 가지 후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건강, 경제, 주거,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측면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김 씨의 현실은 힘겹지만 그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다행히도 후회에서 깨달음을 얻은 김 씨는 조금씩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요즘 가까운 복지관에 나가 가벼운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홀했던 운동을 이제라도 꾸준히 해보려는 것입니다. 또 동네 노인 모임에도 가끔 얼굴을 내밀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여유가 없지만 매달 1만 원, 2만 원씩이라도 저축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자책만 하지 않고 교훈 삼아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김 씨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김 씨 부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지만 가끔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을 때면 웃음을 되찾곤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응원해 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김 씨와 비슷한 나이라면 지나간 선택들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고 재정을 점검하며 주변과 소통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도 결국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엔 옅은 미소와 함께 결연한 다짐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김 씨의 바람처럼 후회 대신 희망을 품고 노후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